자, 안녕하세요. KJSO 1단계 화학 수업 혼합물의 분리 9차시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혼합물들로 존재를 해요. 자, 혼합물은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본래의 성질에 일치한 거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순물질은요,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순물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아래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요. 헬륨 본선 속의 헬륨, 순물질이에요. 또 여기서 순물질 뭐가 있을까요? 탄산음료, 식초, 우유, 다이아몬드, 루비. 네, 다이아몬드 순물질입니다.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모두 다 혼합물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탄산음료. 뭐 예를 들어 사이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단황 이산화탄소 녹아 있고요. 그리고 구연산, 뭐 또 당분 내는 설탕 성분들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고요. 식초, 자, 아세트산의 함량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어요. 식초에 보시면요. 자, 그렇다고 혼합물이란 뜻이고요. 우유, 뭐 칼슘, 단백질 등등이 들어 있죠. 자, 루비. 루비도 혼합물입니다. 사실 루비는요. 그 산화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의 불순물 때문에 붉은색이에요. 같은 성분으로 된 사파이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파이어와 루비의 불순물의 종류가 조금 달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것들은 다 혼합물입니다. 자, 혼합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균일은 모든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앞에서 배운 적 있죠? 네, 용액. 균일 혼합물이 바로 용액이에요. 자, 용액도 용매가 액체인 거 아닌 것도 다 용액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균일 혼합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기, 설탕물, 식초, 공기, 기체잖아요. 균일 혼합물, 용액이라 부르기도 하죠. 자, 불균일 혼합물은요, 고르지 않은 거예요. 오렌지 주스 흔들어서 마셔야 되죠. 왜냐하면 가라앉으니까.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니까. 우유 마찬가지죠. 암석, 성분 물질들, 광물들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고요. 암석의 부분 다 다르잖아요. 자, 흙탕물,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요, 흙이. 균일 혼합물이 아니죠. 불균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자,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해내려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혼합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혼합물들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순물질을 얻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순수한 철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공해서 혼합물로 만들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기도 하고, 자, 다른 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순수한 철이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철을 먼저 분리해서 철을 사용했던 민족들이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세하게 됐잖아요. 자, 왜냐하면 철은 순수한 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광석 안에 산화철로 존재해요.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려면 물질의 성질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물질의 특성을요.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를 해요. 자, 근데 물질의 특성은 뭐냐면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은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가 있어요. 고유한 성질이니까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물질만의 특성이니까 다른 물질과는 다르고요. 자, 그럼 물질의 특성,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다 간단하게는 배웠으니까 정리를 해보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밀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물질이 뜨고 가라앉 거로 설명할 때 보통 밀도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우리가 알루미늄과 아연을 구분할 때 알루미늄, 아연 둘 다 은색이라서 겉모습으로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질량을 재서 구분한다, 부피를 재서 구분한다. 불가능하죠. 양에 따라 달라지는 값들이니까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과 아연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부피분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예제 문제 뒤에 있거든요. 자, 구분해서 한번 써보세요.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볼게요, 그냥. 네, 선생님 한번 구한 값을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알루미늄과 아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가능하죠. 자,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물질의 양에 따라. 자,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같을 때 알루미늄과 아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부피가 클까요? 같은 질량이라면은. 자, 알루미늄은 밀도가 더 작으니까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큰 것은 알루미늄이 되겠죠. 자, 여긴 같은 질량 값이 없긴 하네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질량이 1이라면 부피가 큰 것은 알루미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밀도는요, 이렇게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위 부피당 질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통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고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값으로 구합니다.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밀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물에 뜨고 물보다 밀도가 크면 물에 가라앉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밀도 가지고 우리 뜨고 가라앉는 거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해요. 밀도가 클수록 가라앉고 밀도가 작을수록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뜨고 가라앉고 설명할 때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예요. 이렇게 밀도를 알면 대략적으로 어떤 물질인지 찾아낼 수도 있고요. 자, 액체, 기체. 자, 보통 고체가 밀도가 크죠? 그다음에 이제 기체는 밀도가 아주 작고요. 그리고 기체는 지금 보시면요. 온도 압력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요. 기체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밀도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온도 압력 조건을 표시해 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밀도는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에요. 녹는 점, 어는 점 우리 봤잖아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녹는 점, 어는 점은 순수한 고체 물질이 녹아 액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녹는 점이었고, 액체 물질이 굳어서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어는 점이었어요.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았죠. 자, 보시면. 자, 그럼 녹는 점과 어는 점 한번 볼게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왼쪽 그래프는요. 로르산이에요. 로르산인데 보시면은 10g일 때하고 20g일 때 46도씨에서 둘 다 녹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로르산의 고체 물질을 가열했을 때에 자, 요 점이 녹는 점이잖아요. 같은 온도에서 녹는 점이 나타나요. 양에 관계없이. 물론 가열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녹는 온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요. 스테아르산과 로르산의 질량이 같을 때 가열 곡선이에요. 자, 보시면 로르산 46도씨가 녹는 점인데 스테아르산 어떤가요? 71도씨가 녹는 점이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물질을 이루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로르산과 스테아르산의 인력의 크기가 다르고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스테아르산이 로르산보다 더 분자 사이 인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은 순수한 액체 물질이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메탄올, 에탄올 비교해 볼게요. 같은 질량일 때 보시면 메탄올은 64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죠.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요.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른 이유는 이것도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에탄올과 메탄올 중에서 분자 사이 인력이 큰 게 뭘까요? 더 끓는 점이 높은 에탄올이 되겠죠. 분자 사이 인력이 크니까 끊어내기 어려워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끓는 점이 외부 압력의 영향을 좀 받아요. 보시면 물이 안 끓었는데요. 그냥 압력만 낮추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근데 온도는 100도씨가 아니에요. 이 온도는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가면은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과 관련 있는 현상인데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이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물질의 특성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끓는 점을 나타낼 때 그 압력을 함께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압력일 때는 항상 그 온도에서 끓으니까. 네. 그래서 압력을 함께 표시해주는 경우에는 외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러 표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의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대기압 조건에서 그래요. 1기압 조건일 때. 우리가 항상 1기압에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 빼고요.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물질의 특성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용해도예요. 용해도 우리 배웠죠?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매 100g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질의 그람수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조건을 항상 표시해 주게 되는 거고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는 어떤 용매에 대한 물질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예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분리는 증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류는 혼합물을 가열해서 나오는 기체를 냉각시켜서 액체 성분을 얻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탄올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요. 에탄올은 아까 78도씨에서 끓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열을 막 해주면 먼저 뭐가 끓어 나오겠어요? 78도씨가 더 먼저 도달할 테니까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그래서 끓어 나오는 걸 증기를 얻어서 다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냉각시켜서. 그러면 에탄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물이 분리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증류예요. 이걸 또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이 분별 증류예요. 증류는요, 이 분별 증류관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리관, 유리 도막 같은 게 들어있거나 이제 분별 증류관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장치는요, 이 안에서 증류가 여러 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너무 차이가 안 날 때 이 분별 증류관을 이용하면은 끓는 점이 비슷해도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증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원하는 걸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계 위치를 여기다 주시면 여기 이 증기가 나오는 온도가 요 온도니까 어떤 온도에서 끓어 나오는지를 알아야 어떤 액체가 어떤 성분이 분리되어서 나오는지를 아니까 온도계 여기에 설치하고요. 끓임 쪽은요. 너무 액체가 갑자기 끓어서 이제 끓어 넘치면 또 분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고요. 여긴 냉각시키는 것인데 증기를 이 관을 통해서 나오면 증기가 아예 냉각돼서 액체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항상 찬물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찬물이 아래에서 찬물을 채워주면은 이 내부가 다 위로 액체가 빠져나오면서 내부가 다 찬물로 채워지겠죠. 위에서 해주면 아래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물이 그냥 위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래에서 찬물이 들어가게 하고 위에서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냉각 장치예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끓는 점 차이가 나는 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뭐 에탄올과 물을 끓는다. 그럼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는 거 받아내고 다시 용기 바꿔서 물 받아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체 혼합물과 액체 혼합물을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밀도가 서로 다른 고체 혼합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밀도가 두 가지 혼합물이 있는데 하나는 밀도가 크고 하나는 밀도가 작다. 그런 경우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르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중간 정도 밀도의 액체를 넣어주면은 그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성분은 떠오를 것이고 큰 성분은 가라앉을 거니까 밀도가 작은 걸 건져내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금 채취 방법인데요. 사금 이제 모래 속에 금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그 미세한 금가루 같은 것들이 알갱이가. 그래서 이렇게 물바닥에서 그 접시 같은 거로 이 모래와 사금을 건지고요, 혼합물을. 그래서 흔들어 주게 되면은 금은 가라앉고 모래는 떠올라서 흔들다가 물과 함께 쓸려 나가니까 가라앉은 사금만 걸러내는 그런 방법이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액체 혼합물 서로 섞이지 않는데 밀도 차이가 있다. 그럼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용하는 것이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 깔때기인데요. 자, 여기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위층에 있는 게 기름이에요. 물보다 밀도가 작고요. 아래에 있는 게 물인데, 자, 얘는 여기 그 꼭지처럼 이렇게 밸브 같은 게 있어요. 밸브를 열어주시면 물이 조르르르 빠져나오겠죠. 언제까지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기름층에 다다르기 전까지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분리해내고 남아있는 기름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위층의 액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시험관이나 이런데 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를 담고 밀도가 작은 게 떠오르니까 밀도가 작은 성분은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은요. 거름, 재결정, 분별 결정이 있습니다. 거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용매에 잘 녹는 고체 물질과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요. 한 가지 성분만 녹이는 용매를 사용하면 한 가지는 용매에 잘 녹아서 용액이 될 거예요. 다른 물질은 가라앉아 있을 테니까 거름 장치로 거르면 녹지 않은 성분은 깔때기 위에 남을 것이고요. 녹는 성분은 용매와 함께 같이 내려가겠죠. 용액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거른 것은 그대로 말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액으로 된 것은 용매를 증발시켜 버리면 분리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거름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재결정이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게 불순물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요. 이런 예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소금, 천일염 얻을 때 모래 같은 성분들을 빼내도 천일염 성분에는 염화 나트륨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염화 마그네슘이나 그 외에 다른 성분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물에 녹이게 되면은 그 염화 나트륨에 대해서는 포화 용액이 되겠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포화 용액이 안 될 거예요. 다 녹여도 양이 적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냉각시키게 되면은 염화 나트륨 성분은 결정으로 석출이 많이 될 것이고 다른 성분은 그대로 용매에 녹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어내는 방법을 재결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별 결정이란 방법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예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질산칼륨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죠. 염화나트륨은 완만해요. 자, 질산칼륨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서 염화나트륨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로 혼합물을 모두 다 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시키면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녹았던 것들이 많이 석출돼서 나오겠지요. 덜 녹게 되겠죠. 자, 염화나트륨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온도를 낮춰도 석출돼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문제는요. 예제 문제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산칼륨 60g과 염화나트륨 30g이 섞인 혼합물을 60도씨 물 100g에 넣어서 녹였대요. 60도씨에는요. 질산칼륨은 110g까지 녹을 수 있고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한 40g까지 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산칼륨 60g과 염화나트륨 30g은 모두 녹았겠죠. 자, 모두 녹았는데 그 다음에 20도씨까지 냉각시킨대요. 자, 20도씨에서는 물 100g의 질산칼륨이 얼마큼 녹을 수 있어요? 네, 30g 녹을 수 있죠. 30g 녹을 수 있으면 질산칼륨은 원래 60g 넣었는데 30g밖에 못 녹아요. 그럼 나머지 30g은 녹지 않고 가라앉겠죠. 그걸 석출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질산칼륨 30g은 석출될 거예요. 염화나트륨은요 20도씨에서야 얼마큼 녹아요? 30g보다 좀 더 많이 녹죠. 그럼 염화나트륨 30g은 이미 다 물속에 녹아서 포화는 안 됐겠네요. 불포화 용액으로 녹아 있겠네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석출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질산칼륨만 석출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해도 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도 서로 녹고 안 녹고를 이용한 거긴 한데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용매랑 잘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합물의 성분 물질이 용매에 잘 녹는 물질이에요. 잘 섞이는 물질이에요. 그럼 용매를 따라 이동을 빨리 해요. 그런데 용매에 잘 안 섞이는 물질은 용매에 따라 잘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합물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 성분이네요. 빨간 성분은 용매를 따라 빨리 이동하죠. 초록색은 그렇지 않죠. 이런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빨리 이동하는 것일수록 용매와 잘 섞이는 성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도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요. 꽃잎이나 나뭇잎 색소 분리할 때, 엽록소 분리할 때 이런 때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엽록소, A, B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분리되어 나옵니다. 또 혈액이나 소변 속에 들어있는 약물 성분 분리할 때, 약물 복용 여부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인펜 잉크를 색소 분리할 때 점 찍어서 분리해내는 거죠. 몇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요. 점 찍어서 그 성분들을 분리하니까 굉장히 소량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혼합물의 분리까지 살펴봤어요. 혼합물의 분리에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물질의 특성이 뭔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